네, 바로 이동했습니다. 저도 이제 부주의는 아니고요. 과잉행동도 아닙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게 청소년이 도박에 빠질 때 모습,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적인 것들이 있는데, 네,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시오티그 상당히 약자고요. 헤르츠는 이제 용기란 뜻입니다. 독일어로. 그래서 어떤 용기냐면 뭐 다른 여러 가지 용기들이 있겠지만, 네, 이걸 오픈하는 나의 문제를 오픈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라라는 뜻에서 헤르츠로 심리상담센터로 제가 이제 만들었습니다. 자, 청소년들이 도박에 빠질 때 첫 번째, 네, 일단 도박이 돈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죠? 불확실한 사건에 이제 가치 있는 것을 거는 행위라고 이제 그 정의는 나와 있는데, 사실 가치 있는 행위가 돈 말고 현재 사회에서 특히 청소년들한테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돈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알아차리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도박 자금을 위해 네, 집에 있는 귀중품 이런 것들을 팔고 현금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귀중품이 집에 있는 귀중품이 만약에 몇 가지 없어졌다면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이 자주의 케이스에 자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주로 이 청소년들이 돈 나올 곳이 없기 때문에 엄마 용돈 일주일에 보통 뭐 5만 원 아니면 뭐 많이 받는 친구는 한 15만 원 이렇게 이제 일주일에 받는데, 그런 거 모아다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즉흥적으로 돈이 필요할 때 사실 친구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아까 이제 일부에서 얘기한 중고거래 사이트, 뭐 당근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중고나라 있죠. 예, 그런 거에 이제 올려서 물건을 진짜로 팔아서 수익을 좀 나는 청소년들도 있지만, 가짜 물건이지 이때부터는 거의 범죄가 됩니다. 물건은 가짜 물건을 해서 이거를 이제 돌려서 어쨌든 돈을 취득하는, 네,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런 친구들이 이제 사이트가 이제 고소가 당하면, 사이트가 아니라 그 아이디가 왜냐면 물건을 받을 사람이 못 받기 때문에 이제 그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이디가 이제 추적이 되면 결국엔 경찰 조사나 이쪽으로 이제 받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부모님 통장을 이체해서 돈을 본인의 통장 계좌들이 다 청소년들이 계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체해서 도박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통장 비밀번호나 이런 거 아들의 생일 이런 걸로 해놓으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 아들들이 어떻게 아냐면 자기 생일번호 성의를 누르면 이제 거의 맞는다고 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봤더니 엄마 통장에 한 300이 여유가 있더라 이러면 이제 300만 원을 자기 통장으로 조금씩 빼면서 도박을 하다가 이제 걸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그 통장 이체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빚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용돈도 일주일 용돈도 뭐 거짓말하기 너무 쉽죠. 뭐 이런 교과서 아니면 뭐 참고서, 요즘에 참고서라고 안 하나요? 참고서 이런 것들 산다고 얘기하고 뭐 학원 얘기하고 하면서 돈을 올려달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도박을 의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도박은 이제 행위 중독이기 때문에 행위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는, 네, 같이 도박하는 친구들 말고 다른 사람들과, 네, 도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그것을 덮는다. 그리고 덮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박이 청소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너무 또래 영향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또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바카라 같은 것도 거의 다 친구들한테 배워요. 이걸 혼자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서 사이트 가입해서 하는 친구들이 없고요. 거의 수업 시간에도 한답니다. 수업 시간 휴대폰을 이제 그 뭐 회수하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되게 자유로운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선생님 얘기 안 듣고 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인터넷 하고 게임하는 친구도 있지만 실제로 배팅을 수업 시간에 하는 친구도 있을 정도로 이 친구들끼리는 도박 얘기를 많이 해요. 자기들끼리 한 4-5명씩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하는데, 그 외에는 전혀, 네, 가족이나
들키면 안 되니까 청소년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들키면 안 되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족이나 부모에게 빚과 관련된 부분을 숨기죠. 그리고 도박 계획을 종이에 작성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바카라 몇 판. 그래서 뭐 한 판에 5만 원씩 10판만 따면 50만 원. 뭐 이렇게 적다가 이제 그런 것들이 그 부모님한테 걸려서 센터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메모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자세히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도박을 하기 위해서 그 가족 모임이나 또래 활동, 그러니까 도박을 안 하는 친구들이나 가족 모임에는 점점 더 관심이 없어지고 전혀 참여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가족 활동, 뭐 같이 저녁 정도 먹는 것도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아까 일부에서 우리가 나눈 그 부모와의 관계, 의사소통 방식 이런 것들이 특히 도박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나마 좀 유지되고 있는 가족들은 식사도 같이 하면서 얘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이제 이런 것들 도박 관련 이야기도 또 꺼낼 수 있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굉장히 관계가 경직되어 있는 이제 그런 가족들은 사실은 계속 이 도박은 정말 이 며칠 몇 달만 방치하고 있으면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오는 청소년들이 보통은 이제 한 2, 3개월 정도의 도박 정도 하다가 오는 친구들은 굉장히 이제 그 학교에서 걸리거나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 조사 같은 거 하다가 아니면 선생님한테 직접 이제 교실에서 걸리는데 2, 3개월 정도 하다가는 정말 운 좋으면 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저한테 오는 청소년들 뭐 토요일만 해도 한 거의 7, 8명씩 오는데 이들이 거의 딴단 말이죠. 10만 원, 20만 원씩 땄다 이렇게 해서 오는데 이제 그거 상담을 오시게 되면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폐해를 어른들은 이렇고 네가 이제 2달 정도는 정말 운이 좋아서 그럴 수 있다. 근데 이제 얘기를 해도 사실 이들한테는 가슴에 와닿지가 않는가 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좀 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행동들 이런 것들 잘 좀 지켜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학생의 도박 문제를 식별할 때 학교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를 봤을 때 그렇게 뭘 나눠줘요. 돈을 과시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한 일주일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용돈을 받다가 하루에 100만 원을 땄다면 그죠? 이 친구는 완전히 이제 스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친구들에게 돈을 쓰는 행동들, 선물이나 뭐 음식점 같은 데 오늘 가자. 비싼 데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밥 먹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빌린 돈 갚을 때 이자를 많이 준다. 뭐 덤으로 이제 뭐 이런 도박판에서 이제 전문용어로 꽁지라고 하는데 뭐 그런 것들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돈 많은 것을 은연중에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자랑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청소년들은. 근데 어른들도 그런 경우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청소년들도 그게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요게 굉장히 자주 있는데 내가 돈 쉽게 벌 수 있는 거 알려줄게 라고 접근합니다. 친구들끼리. 그럼 뭔데? 이러면 그 사이트 보여주고 나 오늘 50만 원 땄어. 이러면 야, 나 한 달에 50만 원이 안 되는데 어떻게 딴 거야? 이러고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으로 모여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장면이 자주 목격을 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학교에서 추가적으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꼭 해야 된다며 집착한다. 돈 나올 때가 더 이상 없다고 판단이 되면 뭐라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중2 정도 되면 만 14세가 안 되면 아마 그 동의를 구해야 돼서 부모님이 알게 될까봐 이제 그 중2 학생들은 좀 어렵고 중3이나 고1은 이제 그 없이 아르바이트 할 수 있어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실에서 이제 도난이나 이런 사건들도 발생할 수 있어요. 돈 되는 것들은 집에 있는 거든 학교에 있는 거든 남의 거든 내 거든 간에 다 팔거나 현금화하려는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친구들에게 누가 돈을 자꾸 빌리러 다닌다거나 아니면 친구들 간 돈거래 계좌 빌려주기 그래서 이제 이런 계좌 빌려주기는 사실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왜 계좌를 빌려주냐면 이 청소년들 계좌는 한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도박할 때 보통 계좌를 한 5, 6개를 돌립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계좌가 하나로 하는 게 아니라 계좌를 5개, 6개로 돌리고요. 이용하는 사이트도 한 6, 7개가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왠지를 이제 물어봤는데 그 사이트에 첫 가입을 하고 충전을 하면 네, 그 100%를 또 금액을 더 줍니다. 그래서 5만 원을 충전하면 10만 원으로 배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우리 저기 청소년들한테 굉장히 이제 계좌 빌려주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유인한 예,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네, 이런 거고요. 도박 관련된 용어 이제 픽스타가 아니 픽스터라고 하는데요. 네, 아니면 은어들 이런 것들 많이 쓰게 되면 픽스터가 이제 그 찝어주는 사람입니다. 이게 맞을 것 같아 분석해주는 사람인데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요즘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카라가 훨씬 더 많이 하는데 스포츠 경기 결과에 되게 민감하게 되는 경우들 스포츠 도박하는 친구들이 많을 수 있고요. 그 따고 이름에 따라서 기분의 업 다운이 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처 방법은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일단 아까 제가 대담 때도 얘기했는데 오픈하고 그다음 개인 상담 그다음에 집단 프로그램 이런 것들 참여하게끔 도와주고 축소하지 은폐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 학교 선도위원회에서 각 중학교나 고등학교 선도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필수적으로 도박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 해서 의무 상담이나 확인서 등의 요구 절차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시간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쏙쏙 다 잘 알 수 있게 학생들이 처음 시작하고 2-3달 안에 이게 문제가 심해질 수 있고 더 걷잡을 수 없게 되면 그때 정말 낭패가 될 수 있을 터이라 그 전에 아이들의 이런 민감한 신호들을 잘 알아채시는 그 부분이 정말 너무나 소중한 정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장서희 센터장님, 저희가 생각해 보니까 학생 자신도 통제를 해야 되지만 청소년들은 아직까지 통제력이 또 한편으로 성인만큼 물론 성인이라도 다 있지는 않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형성이 되는데 그럼 그럴 때는 아무래도 환경, 특히 부모님 역할이 중요하실 것 같아요. 근데 많은 경우처럼 부모님이 너무 우리 수치심이 강하시다든지 오히려 다 너무 은폐하려고 비밀로 하시려고 하신다든지 이런 것들을 학생도 같이 이렇게 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들께 어떤 접근을 좀 하면은 도움이 될까요? 일단 부모님들은 어떻게 그 일을 처리해야 될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기관의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까 그게 오픈해야 된다는 말로 이제 드리는데요. 이제 뭐 초기 같은 경우 관계에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상담센터를 찾으시고 또 이게 도박 중독 관련한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셔서 이야기를 나누시는 게 도박과 관련해서는 그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게 올바른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판단으로 그것을 쉽게 하기는 어려울 테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궁금한 점들이 막 더 생각나고 있는데 또 저 질문들도 더 있으신데 우선은 또 저희 홍성관 교수님의 또 이 쪽집게 강사 강의가 기다리고 있으시기 때문에 또 강의 듣고 또 추가적인 질문 나온 것 한꺼번에 또 질의응답 시간에 더 마저 이어서 저희가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해 나오는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참여하시는 우리 학부형들께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 행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당연히 참석해 주실 걸로 제가 생각을 해도 되겠죠. 근데 저희가 항상 제가 듣는 질문이 건강한 인터넷 사용 시간 또 여기와 함께 어떤 앱이나 또 유해 정보를 차단을 할 때 쓸 수 있는 정보 앱에 대한 질문들이 항상 많으세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도박 사이트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에게 유해한 사이트고 여기에 대한 어떤 정보 차단이 또 환경적으로 주어진다면 좀 더 보호 요인이 될 것 같은데요. 아마 관련돼서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 홍성관 교수님께서 이제 미니 강의를 잠깐 준비를 하셔서 여기에 대한 정보를 제가 듣고 또 이 강의 시간 귀중한 시간 여기 답변 또 채팅으로 질문 올려주셨던 거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교수님 잠깐 졸고 계셨나요? 아니요, 경청하고 있었어요. 네, 좋은 기분으로, 좋은 기분으로. 저희가 해마다 가장 저희 강의에서 피드백이 좋은 여러 부분 중에 또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 이동하셔서 저희가 쏙쏙 듣는 정보들을 더
챙겨가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많은 부모님들께서 결국 몇 시간을 허락해야 되나요?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셔서 아까 전에 초반에 설명을 드렸죠. 거기에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하면은 주중에 골고루 허락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되 여기에는 전략이 있어요. 일단은 필수 시간에서 24시간에서 필수 시간을 다 뺀 나머지 시간을 개인 간에 남는 시간, 가용 시간이라고 하는데 그 가용 시간 중에 4분의 1에서 5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뭐 게임이 됐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여기에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반드시 필요 행동을 다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허락하시는 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녀에게 선택권을 주셔서 자발적으로 만족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시는 게 중요해요. 아들아, 아빠가 오늘부터 매일매일 30분씩 이제 게임 시간을 너한테 줄 거야. 근데 네가 선택할 수가 있어. 오늘 30분을 다 쓰거나 얘를 좀 참았다가 아껴서 내일 1시간으로 한꺼번에 쓸 수 있다. 라는 선택권을 주셔서 대부분 게임이나 스마트폰을 할 때 30분으로 아이들 만족 못해요. 그러면 게임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1시간 정도는 벌어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월요일 하루를 참아내는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조건이고, 세 번째는 자녀에게 포기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예, 아들아, 오늘 이 30분을 아껴서 내일 할 수도 있는데 그 30분을 네가 원한다면 특별용돈 2,000원으로 맞바꿔 줄 수가 있어. 그래서 네가 선택을 하거라 라고 해서 자녀가 순간순간에 따라서는, 특히 사춘기는요, 아무리 용돈을 풍족하게 줘도 그지의 인생을 산다라고 해요, 애들이.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니까 그러한 용돈을 통해서 등가 교환을 하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포기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켜주시고, 주말은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남는 시간이 많으니까 과감하게 1시간 뭐 이렇게 사용을 허락하시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일요일 날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게임을 비롯해서 모든 디지털 기기를 내려놓고 다른 것으로 놀고 다른 것으로 쉴 수 있는 날로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했고요. 또 많은 부모님들께서 그걸 물어보세요. 어떻게 해야지 아이를 완벽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나요? 그런 앱은 없습니다. 예. 대한민국의 모든 자녀들은 IT 영재여서요. 예, 지금 전문가가 만들어낸 그런 이제 자녀 관리 프로그램 3일이면 다 뚫어낼 수가 있고요. 구글 패밀리 링크 희망을 갖고 깔아 보셨던 부모님들 지금 절망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강제하고 감시하는 앱은 초등학교 저학년까지가 좀 적절하고, 그 이유가 됐을 때는 거의 의미가 없거나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기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녀가 스스로 자기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앱 몇 가지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 그로우라는 앱은 코로나 4년 동안에 무너진 생활 사이클을 자녀가 스스로 자기를 모니터링 해가면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스케줄링 앱이에요. 그래서 아주 큰 도움이 되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아이들이 도박, 게임, 쇼폼 이런 것들 때문에 집중 유지 시간이 굉장히 짧아졌죠. 그래서 산만해져 가지고 바카라류 같은 그러한 반짝이 도박에 더 열광하게 되는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낮아진 집중력을 아주 쉽게 끌어올릴 수 있는 유용한 요 앱 녹스오션은요, 게임용으로 되어 있는데 각가지 게임의 형태의 이 퀘스트를 따라하면서 낮아진 주의 집중력을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그러면은 능동적인 집중 능력을 또 만들어 갈 수도 있겠죠. 활용해 보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거고요. 또 아이들이 자기가 내키는 대로 말은 잘하는데 부모님이 이렇게 해라 이런 인격적인 얘기를 하시는 걸 무시해서 안 듣는 게 아니라 못 알아듣는데요. 그래서 경청하는 능력, 문해력이 지금 바닥으로 내려갔는데 그걸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초등학교 어린이용, 청소년용 이런 문해력 회복, 그리고 안구나 동공의 이동 동선 이런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앱들을 활용해 보시면 아이들이 부모님 말씀도 열심히 잘 듣고 책도 열심히 읽는 그런 모습들이 다시 회복이 될 거예요. 또 아이들의 진로에 도움이 되는 학하기 같은 앱이나 또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가 스마트폰을 얼마나 잘 쓰고 있는지 잘 못 쓰고 있는지를
자신을 반성하고 평가하고 훈련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포레스트라는 게임용으로 되어진 이러한 앱들을 자녀들에게 추천해 주시는 게, 야, 폰 가져와봐. 이제는 3중 보안으로 되어 있는 자녀 앱을 너한테 넣어줄 거야. 이거 너 이번에 뚫으면 호적에서 판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보다 훨씬 성공률이 높고 아이들이 주체적 사용 능력을 가지는 그러한 자녀로 성장을 할 수가 있으니 이렇게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밤 늦게 도박을 좀 더 많이 해요. 밤에 우리가 감성의 지배를 받을 때 뽑기, 현질 많이 하고 유튜브 도네이션, 슈퍼챗 많이 쓰고 도박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사람이 감성적일 때. 그래서 잘 자는 게 참 중요해요. 자녀들은. 그래서 불면증이나 늦게까지 스마트폰 하는 아이들 꿀잠 잘 수 있도록 수면 습관을 개선해주는 이 슬립타운이라는 앱은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처럼 만들어져 있는데, 잠을 자는 시간 동안에 스마트폰 손 안 대고 있으면 건물이 예쁘게 하나씩 올라가요. 근데 손대면 뽀개지겠죠. 근데 더 재밌는 게 잘 때 꼬시는 친구들 채팅하면서 그 친구들이 다 같이 잠들어야지 건물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재밌는 기능들이 있으니까 즐겁게 즐기면서 놀듯이 자기를 훈련할 수 있도록 코칭해 주시면 아주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항상 이 하이라이터와 같은 또 이런 강의를 해주셔서 저희가 지금 다 댓글창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앱 뭐냐 다시 알려달라. 열화 같은 지금 소문을 받습니다. 참고로 이 앱 회사들과 일도 연관성이 저도 지금 없습니다. 방금 그 질문을 네.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게 뭔가 이 앞광고 뒷광고 이런 논란과 전혀 무관하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어느덧 너무 돼서 너무 아쉬운데요. 저희가 지금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들을 좀 정리를 해봤더니 예전보다는 도박에 대한 궁금증과 사례에 대한 좀 걱정을 좀 하셔서 센터장님 요약해서 좀 이렇게 잘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질문들 보고 있는데요. 말씀들처럼 지금 요즘에 이제 특히 반에서 몇 명씩 계속 그 도박을 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 걸리든 집에서 걸리든 이제 센터나 상담 이제 오시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요즘에 많이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훨씬 더 이제 저기 인터넷 중독이나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이제 부각이 안 됐었는데 요즘에 좀 많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질문들 두 가지 정도로 이제 보시면, 갚아주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질문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아들이 이제 도박 때문에 병원에 입원 중인데 나오게 되면 어떤 도움을 현실적으로 줄 수 있을까, 뭐 충동은 계속 될 텐데,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 갚아주지 않으면 안 되죠. 상황이, 특히 청소년들은 돈을 벌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갚아주실 수밖에 없고요. 대신에 그 갚아주면서 뭐 주말이든 틈틈이 그 자식들한테 이제 뭐 아르바이트나 스스로 돈을 좀 벌어서 부모한테 어느 정도는 갚아봐라라고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좀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사실 어렵죠. 왜냐면 학원 다니고 이런 시간밖에 없는데 그 시간을 쪼개서.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안 하신다면 그 재밌고 좋은 도박을 안 할 이유가 더 없어지는 거예요. 돈을 갚아주실수록 청소년들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네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에 다해서 하고 일부를 부모한테 그 노력을 보여줘라라고 해서 이제 보통 그렇게들 많이 어드바이스를 해드립니다. 사실은 안 갚아주는 게 맞는데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청소년은, 어른도 그건 거의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항상 이 대리변제 문제가 가장 있고요. 두 번째, 그 병원에서 이제 지금 있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퇴원하시게 되면 뭐 통원 치료를 또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항정신성 약물이라든가 항갈망제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드실 수도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너무 부족합니다. 특히 도박은 너무 이제 복합적이고 심리적인 요인들이 많아서 꼭 그 심리 상담을 권유를 드리고요. 심리 상담 뭐 몇 달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오랫동안 다녀야 되는
게 도박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심리 상담을 좀 권유를 하시고, 이게 혼자서만 해야 되지만 단도박은 도박 안 하는 거를, 근데 그걸 혼자서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혼자서만 할 수는 없다. 옆에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 얘기를 누구랑 할 것이냐를 봤을 때 뭐 가족들과 친구들과 하기가 어렵거든요. 특히 도박은. 그렇기 때문에 심리 상담을 꼭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통원 치료하시면서 어쨌든 도박을 이제 멀리 하는데 뭐 자연적으로 이제 중고등학교 때 잠깐 하고 멀어지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게 이제 씨앗이 돼서 계속 그 어른이 돼서 조금 더, 그리고 이제 월급 타면 더 하고, 뭐 도박으로 돈을 더 따면 더 커지고 점점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위험성, 이런 것들을 그 청소년들한테 상담을 통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두 가지. 네. 이 또 요약해서 너무 귀한 정보 잘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 치료들을 다 함께 이제 다 안고 같이 최선의 어떤 아이의 인생의 본래의 길들을 찾아가는 게 정말 저희 뭐 학부형님들 또 저희 이제 치료자 선생님들의 어떤 사명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저는 주로 이제 학생들이 시간이 없고 또 학원을 다니고 뭔가를 해야 되고 바쁘고 그 사이에 조금이라도 놀고 싶을 때 게임을 하는 아이들의 특성이라든지 또 기분 전환할 다른 방법은 너무 없다, 이런 말씀들을 쭉 드렸었는데, 그 장서열 센터장님 그 생각해보면 아이들의 문제라기보다 이 현대사회 전체적으로 저희 학부형님들을 포함해서 물질적인 추구라든지 뭐 보상, 이게 상당히 어떤 더 큰 가치인 것 같아요. 요새 다들 뭐 이렇게 돈 많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다 이러는데, 근데 조금 더 제가 중요한 가치들을 좀 잃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건강한 성장, 또 아이들의 성장, 또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또 정서적인 더 중요한 가치들에 대해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 뭐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쇼폼 다 어떤 물질과 관련된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좀 정리하는 의미로 부모님들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관점에서 이런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 심어주고 같이 공유하시면 좋을지 조금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이 불행한 나라로 이렇게 찍혀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고, 유엔에서도 사실 OECD 국가 중에 거의 행복도가 꼴찌인 나라가 되었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비교와 경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일찍부터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과물에 의해서 평가받고 그래야만 박수받고, 심지어는 부모에게도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그래서 안타까워지는, 게임에 빠졌다고 도박에 빠졌다고 그 아이가 자식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저희 아이들은 둘 다 저를 닮아서 달리기를 못했어요. 제가 저희 아들 초등학교 1학년 운동회 때, 그때 당시 비디오 카메라가 되게 비쌌는데 사가지고 촬영을 했는데요. 딸내미 때도 촬영했고요. 둘 다 꼴찌하는 장면을 촬영을 했는데, 그 카메라 촬영의 렌즈는 저희 아이들에게 고정되어 있었거든요. 꼴찌였지만, 세상의 카메라는 1등에 고정하지만 내 자식은, 부모의 카메라는 내 자식에게 고정되는 거죠. 아이들의 자존감을 결정하는 것은 부모의 인정인 것 같아요. 자아의 효능감, 그 아이가 정말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줬을 때 그 아이들 스스로 무언가를 해내려고 생각하는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비난하고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보다는 너 자신 그 존재만으로도 너는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이야기하고 좀 기다려주고 인내해주는 모습을 보인다면 아이들도 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모에게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마무리될 시간이어서요. 그 우리 홍성관 교수님 또 우리 최경주 센터장님도 오늘 어떠셨는지 또 잠시 또 소감을 이야기해 주시고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저는 얘기했는데 새로운 시대였고 나름 되게 좋았습니다. 부모님들이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참여한 부모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조금 더 행복한 미래가 가정에 만들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만큼 역기능들도 참 진화를 많이 하는 것 같다라는 거 오늘 다시 한번 알았고요. 예, 자녀들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성으로만 훈육하던 시절은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성에 정보와 기술을 더해서 오늘처럼 이렇게 열심히 소중한 좋은 정보들 이렇게 들으시면은 이 특허 콘서트 같은 프로그램들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좋은 보약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예, 저도 그 인터넷도 관련해서 많은 정보들, 게임 이런 것들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우리 부모님들, 청소년들 때문에 너무도 이제 공부하랴, 그다음에 애들 그 중독 체크하랴, 여러 가지 고생이 되게 많으실 텐데, 어쨌든 이것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하고 있는 방법이 최선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도움을 좀 받으시기를,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 꼭 그 혼자서 결정하지 마시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꼭 받으셔가지고 건강한 가정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아까 장사회 센터장님께서 부모의 인정이 중요하다. 잘하건 못하건 간에 인정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저희 이 정도 첫 시도 요 정도면 잘하지 않았습니까? 잘했습니다. 저희끼리 우선 인정을 많이 좀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정말 잘했다. 자폭인데 예. 자폭. 그리고 저희 이제 이 시간 저희의 이제 토크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도박과 관련된 문제가 있지 않을까? 혹은 또 어떤 이런 가족 간의 소통의 문제가 조금 더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또 게임 중독이라든지 다른 어려움이 있는데 상담을 받고 싶다. 이런 궁금증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저희 참석한 세 기관 담당자들께서 기관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는 걸 제가 계획을 담당자가 아니라 저희 같은데요. 예. 아니 담당자들이 소개하는 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는 여기서 우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